안녕하십니까. 주식시장의 큰 방향을 제시해드리는 러펀드의 증시 토크입니다. 자, 오늘 월요일 한 주의 시작입니다. 자, 오늘 한 주의 시작 증시 토크 주제를 무엇으로 잡을까 생각하다가요. 곰곰이 생각하고 있는데 지난 주말 사이에 재밌는 영상을 우연히 봤습니다. CNBC의 워렌 버핏과 그리고 그의 투자 친구 찰리 먼거, 그리고 좀 워렌 버핏과 조금 어울리지는 않지만 그래도 오랜 기간 친구로 지내는 아주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 이렇게 세 사람이 함께 CNBC 인터뷰에 등장했는데요. 거기서 우연히 이제 워렌 버핏이 그 가상화폐 시장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곳의 투자자들의 심리를 언급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그 심리가 전형적인 과열권, 투자 심리가 버블권에 있는 그러한 투자처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제가 오늘 증시 토크 주제로 적어 놨습니다. 광분, 막 화내고, 막 어떤 그 미친 듯이 분노하는 그런 광분의 모습이 극단적인 투자 심리에 들어가 있는, 버블권에 들어가 있는 투자 대상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세울 수 있다라는 점을 자 오늘 글 주제로 잡았습니다. 자, 뭐 버블은 그 밸류에이션이라든가 이런 것을 측정해서 어떤 합리적인 숫자 측면에서의 버블을 측정할 수도 있지만요. 투자 심리처럼 뭐랄까 질적인 측면에서의 버블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특히 이제 투자 심리가 버블일 때는요, 가격이 뭐 버블 단계는 아니다 하더라도 갑자기 버블 심리가 무너지면서 가격 충격을 생각보다 크게 줄 수 있기 때문에 투자 심리의 버블 또한 중요한 체크 포인트로 저 같은 경우 계속 측정하고 관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글 주제에서는 이제 광분이라는 투자 심리가 어떤 투자처에 나오면 버블 심리 상태라고 그렇게 정의를 내릴 수 있는데요. 자, 그 이유와 그리고 어떤 모습으로 어떤 논리로 그러한 근거가 되는지 한번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극단적인 투자 심리 상태에서의 버블. 사람들은 작은 부정론에도 광분한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이 워렌 버핏이 앞서 언급드린 CNBC 영상에서 좀 이해돼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들의 투자를 비판했을 때 화를 낸다면 그들은 도박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예. 어떤 투자처에 대해서 우리가 부정적으로 얘기했을 때 그곳에 투자하는 투자자들이 막 화내고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어요. 대표적으로 이번에 지난 겨울에 가상화폐 시장이 가장 교과서적인 그런 모습으로 투자 심리가 그대로 나타났었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워렌 버핏도 지금 가상화폐 시장이 아직도 그런 모습이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요거는 단순하게 이제 그 어떤 지금 현재 가상화폐 시장뿐만 아니라 차후에 투자 심리가 버블 상태에 들어갔을 때 모든 투자처에서 모두 나타날 수 있는 공통적인 현상입니다. 작은 비난에도 투자자들이 흥분하거나 화를 내게 되는 현상. 뭐 과거에 IT 버블 당시 99년 후반에 주식시장도 그러했고요. 그리고 뭐 중간중간에 부동산 시장도 크게 상승하고 꺾이기 직전에 꼭 그런 모습이 공통적으로 나타났고, 앞서서도 언급드렸습니다만 가상화폐 시장은 지난 겨울에 노골적으로 그 모습이 나타났죠. 자, 그런데 왜 투자자들은 버블 심리 상태에 빠진 투자처에서는 왜 흥분되고 광분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일까요? 자, 그 이유를 제가 세 가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투자 심리 상태가 버블 단계에 들어가게 되면요, 이미 그 가격 구조라든가 수익률 구조가 다단계의 구조가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다단계 우리 기억나시죠? 예전엔 피라미드라고 불렀고
네트워크 마케팅으로 진화를 했다가 요즘은 뭐 SNS 마케팅, 소셜 마케팅 뭐 이렇게 진화하다 못해서 요즘은 또 다른 용어로 진화되고 있는데 결국은 다단계는 다단계입니다. 자, 그런데 이 다단계 그 구조에서는요, 새로운 하위층이 들어와야지만 이 다단계 시스템이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 다단계 불법 다단계 사업들 같은 경우 이 사람들이 막 유입될 때는 뭔가 이제 거기서 약정한 수익이 매달 발생하거나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더 투자하고 그리고 또 뭐 친구들, 친척들 다 끌어들여 와서 예, 투자하게 하죠. 그런데 어느 순간 더 이상 들어올 사람이 없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내 돈을 계속 투입시켜서 좀 뭐 원치도 않은 예, 집에 이상한 막 돌침대도 갖다 놓고 예, 이상한 물건들을 막 들여놓죠. 엄청난 돈을 들여서. 하지만 더 이상 사람이 안 들어오게 되면은 자신의 어떤 투자금에 대한 수익은커녕 어느 순간 그 회사 자체가 사라져서 큰 손실을 보게 됩니다. 자, 이게 바로 다단계 구조입니다. 그런데 투자 심리가 버블 단계에 들어간 투자 대상은요, 그러한 다단계 상태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앞서 언급드린 대로 새로운 투자자가 계속 들어와야 됩니다. 요거는 이제 다른 전문 용어로 더 큰 바보들이 들어와야지만 그 가격 구조가 유지되는 것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 더 큰 바보가 들어와야 되는데 이 투자처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얘기하면 바보들이 생길 가능성이 낮아지겠죠. 당연히 요 버블 심리 상태에 들어가 있는 그 투자처의 투자자들은 부정론에 대해서 매우 민감하고 매우 부정적인 반응, 광분하는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내 수익에 반하는 그런 그 행동들, 그런 그 부정론이기 때문이죠. 자, 그리고 두 번째로 투자 심리가 버블 단계에 들어가 있게 되면요, 예, 대부분의 그 투자자들은 심리가 급한 상태가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미 가격은 다 올라왔어요. 예. 그런데 난 여기서부터 더 먹어야 돼. 그런데 마음 한켠에서는 이게 언제 이게 꺾일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빨리 엄청난 수익을 내야 되는데, 예, 빨리빨리 가야 되는데 이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어떤 뭐 현명한 투자자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에 대해서 매우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빨리 난 수익을 내야 되는데 말이죠. 그도 그럴 것이 이런 심리가 또 있습니다. 뭐 어떤 투자 대상이 1년 동안 10배 올랐다면요, 보통 이제 뒤늦게 들어간 분들은 그거보다는 좀 짧게 한 2배만 먹고 나올래,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그게 만만치가 않아요. 이미 다 올라간 거는 더 올라가기 힘들고 오히려 꺾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투자자 대상은 버블이다라고 언급하는 어떠한 현명한 투자자가 있다면은 지금 사진 속에 고양이처럼 아주 무서운 광분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림 자체가 저도 무섭습니다. 그림 찾을 때 가장 무서운 사진 찾으려고 저 픽사베이라는 곳에 그 참조할 만한 여러 가지 그림이 있어요. 거기서 광분, 뭐 분노로 검색을 해서 찾아봤습니다. 저런 모습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투자 심리가 버블 상태에 들어간 투자처 같은 경우 빚을 낸 레버리지 투자자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앞서 언급드린 것과 이제 연결돼요. 빨리 내가 수익을 내야 되기 때문에 빚을 내서 난 뭐 예를 들어서 1,000만원 투자해야 되지만 한 뭐 5천만원 더 4천만원을 더 끌어온다면 5배로 레버리지를 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투자를 해서 난 빨리 더 큰 수익을 내겠다, 그런 심리가 있다 보니까 무리한 레버리지 투자가 있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부정론을 내세우는 사람에 대해서는 매우 민감할 수밖에 없죠. 올라가면 다행이지만 떨어지면은 순식간에 내 모든 자산이 휴지 조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투자 심리가 버블권에 있는
투자처 같은 경우에는 레버리지를 사용하다 보니까 마음도 급하고, 그리고 빨리 수익을 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또 마음이 급하고, 이런 복합적인 이유 때문에 투자자들은 민감하게, 버블 심리 상태에서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최근에 보면요, 몇몇 투자처 지금 투자 심리가 버블 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한국 증시 자체는 아직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아직은 아니에요. 한국 증시 지금 보면 뭐 사람들이 아직도 주식 투자는 패가망신 지름길이다, 이런 심리가 팽배하죠. 아직 주식 투자 시장 전체적으로는 이런 심리는 없습니다만, 몇몇 투자 대상에서는 투자 심리 버블 상태인 것을 실감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특정 업종, 뭐 굳이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왜냐? 언급하는 순간 답글이 무서워요.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어떤 업종, 버블 심리 심각합니다. 자, 이런 것만 보더라도 그쪽 투자처가 버블 심리 단계에 들어와 있다는 것은 제가 앞서 언급드린 대로 거의 확실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가상화폐 시장도 마찬가지죠. 거기에 버블 심리 상당합니다. 아직도 가짜 열풍 남아있고 민감해요. 나쁜 얘기하면 막 이러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뭐 주식 시장 얘기하다 좀 생뚱맞으실 수 있다 생각하실 수 있지만요, 부동산 시장에서 갭 투자, 특히 갭 투자자들 보면은 앞서 언급드린 버블 심리 상태의 투자 대상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레버리지 5배에서 10배, 전세 끼고 투자하는 건데 전세가율 80에서 90%지 않습니까? 그런 이제 투자하는 대상들, 극단적인 레버리지를 사용하는 경우 은근히 많고요. 이거 엄밀히 빚입니다. 근데 최근 몇 년 동안은 좋았으니까 이게 빚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지, 이게 하락하게 되면 빚인 것이 실감 날 거예요. 그리고 또 재밌는 반응 중에 하나는 전세 보증금을 이익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추가로 전세 보증금 들어가면 돈 벌었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 결국은 빚입니다. 그리고 경계론, 부정론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죠. 왜냐하면 난 빨리 수익을 내야 되는데, 이런 심리 상태에서는 버블 심리 상태에 빠진 투자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모든 흐름, 세 가지 상황에서의 버블 심리 상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가상화폐, 그리고 주식시장의 특정 업종, 그리고 부동산 시장의 갭 투자자, 여기서 이제 버블 심리 상태를 볼 수 있는데요. 거기에서의 모습들 지금 꼭 기억하십시오. 왜냐하면 차후에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진짜 버블로 갔을 때, 그때 지금의 그 모습을 떠올리게 되면요, 우리가 이제 조심해야 될 때구나 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증시 토크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뭐 아직 우리가 갈 길은 멀지만 미리 알아두면 좋다는 차원에서 오늘 증시 토크 주제로 잡았습니다. 자, 이번 한 주도 성공 투자 이어가시면서 항상 강조드립니다만 좋아하기 그리고 구독하기 꼭 눌러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러면 오늘도 내일도 자, 증시 토크 계속 이어가면서 우리 시청자님의 좋은 투자 기준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